할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월요일부터 다소 어수선한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파란불을 켰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양대 시장에서 모두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세, 코스피 쪽에서 크게 나타났고요. 기관은 코스닥 쪽에서 좀 매물을 크게 출회를 했는데 특히나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바이오 종목을 제외하고서 1,200개가 넘는 종목들이 밀려서 참 어렵고 또 지루한 시장이었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지 저희 방송 통해서 전략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답답했던 종목 고민부터 저희가 해결 나서보려고 하는데요.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 통해서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전화번호와 문자 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02377-0279번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 문자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 함께 달려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주식 PT쌤 정진학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PT쌤 정진학입니다. 네, 전문가님. 에코앤드림 우리 전문가님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계속해서 좀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적이 좋았던데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이럴 줄 알고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농담이고요. 그때 수급을 초반에 이제 들어오는 걸 보니까 얘가 이제 지수가 좀 안 좋을 때부터 좀 들어오기 시작해서 시장이 좀 약세일 때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얼마 전에 한창 섹터 단위로 순환매가 돌았을 때 그때 당시 1등은 하지 못했지만 오늘 또 약 9%, 10%가량 상승해주면서 또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요새 시장이 좀 많이 어려우실 거라고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장에 뚜렷한 어떤 강한 테마도 잘 보이지 않고 또 우리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어떤 강한 종목이나 강한 테마가 좀 나와 주어야 그래도 매매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금요일장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금요일 오후장에 좀 연속이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강했었던 전력 관련해서 대장이었던 우리 재룡산업이랑 그다음에 1, 2등주의 어떤 교체 현상이 자주 일어났었던 그리드위즈 이 두 가지가 장 초반을 좀 압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GS 계열사 관련해서도 GS 글로벌이 또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오늘은 딱히 그렇다 할 강한 테마도 없었고 이 세 종목 제가 언급드린 GS 글로벌 그리고 재룡산업 그리드위즈 이 세 종목만 좀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기에는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추세 속에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매매하기에는 좀 좋은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관망세를 오히려 유지를 하시는 게 또 우리 자산을 지키는데 또 좋은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굳이 무리해서 종목이 보이지 않는데 강한 종목이 보이지 않는데 매매를 무리해서 하지 않으셨으면 좀 좋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이렇게 넓게 보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조금만 더 넓게 봤을 때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 21선을 좀 탈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상승할 만하면 다시 재차 하락을 하고 또 21선을 오늘은 완벽하게 깼고 또 잠깐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제가 공부방에도 좀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이 앞에서 나왔던 이 단기 상승 파동에 0.618 되돌림을 오늘 이탈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를 꼬리로 밟고서 좀 버텨주는 느낌이 있나 싶었었는데 오늘 여기를 좀 완전히 하향 이탈하면서 여기는 제가 이탈하면 좀 아래쪽으로 한번 세게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오전에 좀 브리핑을 드렸었고 어쨌든 깨자마자 오늘은 좀 큰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었죠. 이렇게 되면은 아래쪽까지 좀 더 여기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좀 코스닥 지수는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만약에 이런 테마가 없는 이런 약세장이 계속된다고 하면 사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불어서 지수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거의 2대1의 비율 정도로 하락하는 종목이 좀 더 우세한 시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보유자 분들께서도 조금은 안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다라고 조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강한 테마가 좀 나와주던지 혹은 지수가 다시 오늘 나왔던 음봉의 중심값을 장악해주는 어떤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현금 흐름을 조금 더 유지하시는 그런 스탠스가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 내 돈을 지키기만 해도 잘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장중 베팅은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뭐 종가 베팅이 좀 유리한 포지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사실은 금요일 오후장부터 이어졌었던 시장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오늘까지도 계속됐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쪽이 많이 좀 낙폭을 크게 보이는 흐름 관찰이 됐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뭐 에코앤드림은 잘 갔지만 사실은 많은 종목들이 오늘 하락세를 보여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종목으로 또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어떻게 이 종목 대응해보면 좋을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번호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받아볼 텐데요. 지금 문자 들어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 1,182원에 20% 담으셨다고 해요. 지금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지금도 만족하지만요. 조금 더 바라볼까 했더니 오늘은 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탓인지 맘졸인 하루였습니다. 더 기다려도 될까요?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 질문을 달아주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익권에 계시거든요. 지금 거의 뭐 2배 가까이 또 크게 수익을 보고 계시기는 한데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아, 네. 네. 일단 이 종목 제가 상담 받아봤던 그 매수가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잘 잡으셨네요. 바닥권에서. 네, 그래서 거의 앞에서 지금 매수가 대비 한 4배, 5배 오른 후에 지금 아직도 한 300% 수익 중이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저는 일단 단기적인 흐름에서 이 앞에 보이시는 여기 이 산세들 있잖아요. 파동, 큰 파동. 얘네들이 시세의 끝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주봉상 봤었을 때 어쨌든 앞에서 굉장히 장기간의 어떤 매집의 흔적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부터 이렇게 장기간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삼산으로 매집을 하고 이제 조금 슈팅이 나오는 길게 봤을 때 뭐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최소 기간적인 부분이나 어떤 돈을 썼던 주포들의 어떤 성향을 좀 봤었을 때 이게 여기서 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 5,000원 부근에서는 끝날 것 같진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게 좀 길게 본다고 하면 못해도 6,000원 이상은 저는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6,000원을 넘는 거고 6,000원을 넘으려면 어쨌든 최근에 형성했던 이 앞산의 고점을 좀 넘어가줘야 되는 움직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형성된 고점은 좀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 최근에 이 보시게 되면 하락세가 여기서 하락하고 잠깐 반등을 줬다가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아래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는 주가가 하락세를 지금 멈춰주고 바닥을 잡고 있다라는 그런 현상으로 좀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최근에 형성된 이 하단 박스권의 이 하단을 이탈하지만 않으면 저는 이 앞에서 형성됐던 어떤 매물들을 다시 한번 소화시켜주고 눌렀다가 뭐 재차 상승하는 이런 그림을 좀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드린 이 박스권을 좀 잘 유익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박스권의 하단이 가격대가 대략 3,28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상담 모셨던 분도 한 분 계신데 아마 지난주 요때 상담이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요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좀 여쭤보셨었는데 제가 이때도 이 박스권의 하단을 이탈하지만 않으면 좀 홀딩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때도 목표가를 4,000원으로 보시길래 뭐 제가 조금 더 상향 조정했었습니다. 여기 4,500원 부근으로 조금 더 길게 열어놓고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염려하시는 익절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이라도 좀 절반은 익절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만약에 이 박스권 하단인 3,280원 부근을 아래쪽으로 이탈한다고 하면 뭐 그때는 전량 익절하는 좀 시그널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거의 300% 이상 수익을 뭐 보고 나서 내려온 부분이니까 너무 욕심 부리시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익절 라인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80원을 좀 익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 대략 3,990원 정도를 상방으로 돌파를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조금 더 홀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원전선 아주 꼼꼼하게 전략 짚어주셨는데요. 대응까지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솔리드요. 솔리드 매수가 비중 어떻게 예, 예. 되실까요? 오래됐습니다. 6,300원이요. 6,300원의 비중은요? 20%요. 20%요? 예, 예. 네네. 지금. 네. 오래됐어요. 좀 몇 개월 됐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고생을 하셨다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몇 주째 계속 좀 우하형 곡선 그리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예, 예. 어떻게 좀 뭐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예.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이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 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혹시 이 종목을 왜 매수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당시에 자꾸 솔리드, 화유지, 월 솔리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평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네, 한 네. 8,000원까지는 간다고 그래서 네. 손해만 없이 나오자 하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됐어요. 종목은 괜찮은 거라고 네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일단 종목 자체는 저도 괜찮게는 보고 있긴 한데 네, 다만 지금 조금 시간 투자를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앞에서 시세가 나왔을 때 2020년도에 그때 한창 이 종목이 조금 주목을 받긴 했었는데 네. 대략 2배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바닥 대비 2~3배 정도 상승을 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 여기 고점을 형성하고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빠졌어요. 여기에서 예, 예. 네네,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빠졌는데 어쨌든 그 어떤 매도세에 의해서 조금 더 가려다가 이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일단은 밑으로 대피한 셈이거든요. 근데 예, 예. 어쨌든 이 1년, 2년 정도의 하락 추세를 지금은 뚫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네, 여기 작년 초반에 2023년도 초반에 2~3년간의 하락 추세를 뚫고 지금은 이제 옆으로 기고 있죠. 박스를 치면서.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이 우리가 주가가 앞에서 이런 식으로 시세를 한번 뿜어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면 가격적인 조정 그리고 기간적인 조정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기간적인 조정에서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아까 제가 시간 투자를 좀 더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가격적인 조정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부분이 조금 가격적인 조정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마무리해 가려고 한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조금 우려되는 건 여기 보시면 이제 이동평균 선들이라고 해서 이런 좀 오색 선들이 보이잖아요. 네, 이 선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나타나는 그 역배열이라고 하는 어떤 배열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관점보다는 밑으로 좀 더 빠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여기까지는 빠져 있는데 어디까지 더 빠질 수 있냐면 여기까지는 더 빠질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여기 4,500원 부근까지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 너무 좋은 그림이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주가가 밑으로 하향 이탈한다고 하면
제가 그어드린 4,500원까지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240원 부근에서 지지를 하느냐 혹은 밟고 올라서느냐 이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봤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밑으로 한 번 더 뺄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입니다. 예. 네네. 그래서 밑으로 조금 뺐다가 다시 올리면서 이렇게 횡보를 할 것으로 이제 일단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은 시간 투자를 조금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올라갈 종목은 좀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일단 7,350원 정도로 보여지고요. 네네, 여기가 네, 1차 목표가 7,350원인데 우리가 당연히 손절 라인을 좀 잡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예. 예.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비중이 조금 많으시니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이 최적의 조금 2차 매수 타이밍은 여기 4,500원 부근까지 좀 떨어졌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 만들어준 이 저점에서부터 돈을 쓴 구간의 시작점 있죠. 여기 3,000원 부근, 3,900원 부근. 네, 3,900원을 깨면은 안 좋은 그림이 연출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주가가 아래쪽으로 쭉 밀릴 수가 있어요. 3,900원을 하향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네, 그래서 2차 매수 가격대 4,500원, 손절 라인 3,900원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리드 지금 추가 매수를 원하신다면 4,500원 선 라인 잡아주셨고요. 손절은 3,900원에서 정리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자 들어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매수가는 69,400원의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굉장히 고점에서 또 고생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 43,300원 까지 또 오늘도 2% 넘게 빠진 흐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다 의견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종목은 뭐 게임 관련된 회사죠. 네. 근데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서 2021년도에 이게 지금 거의 800% 이상 상승을 했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네. 거의 10배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보통 대시세다라고 하는 거는 700에서 1000%를 대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시세 이후에는 좀 웬만하면 주가가 충분한 가격적인 조정 그리고 시간적인 조정을 거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좀 정신적으로 좋으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제 69,400원이고 네. 그래도 제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2021년도에 대시세를 여기서 뿜어냈었을 때 이 정도의 거래대금 돈을 누군가가 썼었거든요. 근데 대시세 후에 다시 한번 어떤 시세를 발산을 하려면 이 앞에 대시세에서 뿜어졌던 거래대금을 압도하거나 혹은 그와 비슷한 강도로 터지는 어떤 돈이 필요한데 지금 그 돈이 이쯤에서 들어왔었죠. 2022년 12월쯤에.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바닥에서의 매집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좀 긍정적인 신호로 상승의 긍정적인 신호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어쨌든 이 등락폭이 좀 심한 종목이다 보니까 어쨌든 손절 라인이나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을 좀 세우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비중이 지금 아직 그래도 10% 정도밖에 없으시니까 충분히 좋은 전략으로 대응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어떤 이동평균선의 이런 배열도라던가 어떤 주가의 파동의 움직임을 봤었을 때 한 번쯤은 여기 저점을 이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번쯤은. 그래서 최대한 2차 매수는 33,000원 부근에서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3,000원. 33,000원 부근에서 좀 2차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이 이평선들의 배열이 조금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확실히 보여줄 때 다시 한번 저는 보고 싶은데 그게 아마 33,000원 부근까지 이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이동평균선들도 어느 정도 좀 이 사인을 드러내는 모습이 좀 확실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은 어쨌든 아래쪽으로 내려갈 폭이 조금 더 많다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바라보는 이 33,000원 앞에서 형성한 저점은 한 번 정도 더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다. 다만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더 깊게 하려면 어쨌든 이동평균선들이 조금은 좀 더 확실한 무빙을 보여줄 때 하는 게 좀 더 현명할 것 같아서 33,000원 부근에서 어떤 이 주가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관찰을 하고 그때 다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차 매수에 대한 가격 정도만 33,000원 부근으로 인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차후에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다시 얘기를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위메이드 지금 33,000원 라인대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33,000원대가 다가오면 또 이평선이 어떤 배열을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추가적으로 주셨습니다. 정배열로 돌아설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신 뒤에 다시 한번 전문가님과 상담 이어가 보시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 새롭게 또 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7만 5천 원에 10%입니다. 17만 5천 원에 10%. 예.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이게 지금 나스닥 상장하고 네. 라인 야후 사태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굉장히 노이즈가 심할 때 역으로 좀 매수를 했는데 네네. 이게 좀 괜찮은 전략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슈로 조금 노이즈가 있을 때 매수를 하셨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예.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또 괜찮은 매수였는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노이즈가 있을 때 매수를 하는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그 노이즈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노이즈라는 게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의 노이즈일까요? 그러니까 웹툰이 나스닥 상장하는 게 네네.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좀 물적 분할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라인 야후 사태가 이제 그 일본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예,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악재로 반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네. 일단 그 물적 분할인지 인적 분할인지 뭐 그런 부분들은 아직 확실하게 뭔가 나타난 부분은 없잖아요. 네, 네네. 그리고 물적 분할이라고 하면 오히려 악재가 되겠죠. 예. 인적 분할이 오히려 호재로서 시장에선 작용을 하니까. 예, 네네. 그래서 예. 뭔가 아직 그 분할에 대해서는 뭔가 아직 뭐 뚜렷하게 판단을 내리시기보다는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재료 소멸의 차트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재료 소멸이라고 하면 이미 이 앞에서부터 지금 쭉 흘렀잖아요, 이렇게. 예, 네, 그럼 누군가는 여기서부터 그 소식을 미리 알고 뭐 팔아치웠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반대로 역으로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HLB의 차트를 좀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게 어쨌든 그 호재가 있었잖아요, 임상 관련해서. 네, 어쨌든 그 저기 바이오 관련해서 임상에 대한 호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의혹설이 제기가 되면서 점 하한가로 네. 빼버렸거든요. 예, 네, 이런 게 이제 재료 소멸의 좀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네이버의 경우에는 좀 이거랑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예. HLB의 경우랑 HLB는 여기에서 한 번에 확 털어버린 좀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네이버는 그런 어떤 재료 소멸의 그런 흐름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주가가 가고 있는 느낌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 어떤 재료 소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 기업이 좀 적정 주가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뭔가 음모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충분히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 차트적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그런 어떤 재료 소멸을 미리 알고 누군가 뭐 대량으로 물량을 팔아치웠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네이버의 적정 주가를 뭐 찾아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혹은 아래에서 뭔가 매집을 해서 나중에 조금 더 주가를 띄우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셔도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일단 기업의 실적은 되게 좋거든요, 네이버가.
네. 네네, 실적도 좋고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상장을 하게 되면, 만약에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뭐 더 좋은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때 돼서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어쨌든 그 호재만 바라보고 뭔가 매수를 하기보다 그 호재가 어쨌든 이 차트에 뭔가 반영이 되어 있고 내가 매수를 하기에 좀 싼 가격인지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17만 5천 원인데 매수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네네, 매수는 잘 하셨고, 저는 조금 버텨보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까지냐면 일단 15만 5천 원이 깨지면 안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이거 뭐 그런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뭔가 호재가 역으로 호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고 해도, 만약에 이 종목이 호재라고 생각해서 주가를 더 띄우려고 하는 움직임 혹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밑에서 더 싸게 누군가는 매집을 하려고 하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15만 5천 원을 하향으로 이탈하게 되면 그 큰 조정폭을 우리 시청자분이 못 견디실 수도 있어요. 호재가 있다고 해도. 네. 네네. 그리고 이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이 네이버가 지금 호재를 받고 뭔가 주가가 움직이기보다는 뭐 그 투자 관련된 회사들이 조금 주목을 오히려 받고 있거든요. 뭐 아주 아이비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좀 그런 호재랑 어떻게 보면 어울려서 생각을 했었을 때 좀 상방으로 틀어주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호재와 이 차트를 교차 분석을 해서 좀 현명한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권유를 일단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불리한 가격대는 아니니까 조금 더 네. 버텨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닥 상장 웹툰 상장 이슈도 있고 해서 우리 시청자님이 그 호재를 보고서 접근한 게 어떠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일단은 홀딩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면서 이슈와 또 기업 가치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좀 상호작용을 하는지 계속해서 분석 이어 나가 보시라고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게요. 문자 들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45,450원에 10%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AD 테크놀로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밀리는 흐름입니다. 지금 28,500원까지 빠졌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우하형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떻게 좀 잘라내야 하는지 아니면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요 종목 반도체 종목인데 네. 어떻게 앞으로 좀 대응 전략 가져갈까요? 일단 저는 좀 매도에 대한 관점이 좀 셉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여기 위에서 이 윗꼬리를 달고 터진 이 거래 터진 윗꼬리 음봉이 조금 마음에 걸리고, 어쨌든 1차적인 뭔가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를 반영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고, 어쨌든 앞에서 좋은 상승률도 보여줬었습니다. 뭐 200~300% 정도. 그래서 300% 정도 3배가량 올랐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는 조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조정의 폭이 되게 깊게 빠졌어요. 여기 밑에 보시는 이렇게 검은색 선으로 올라오는 우리 1년선을 지금 아래쪽으로 이탈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밑에 아마 448일선이 2년선이 지나가고 있을 텐데, 이렇게 지나갈 텐데 여기까지도 이 자율 반락하는 그런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조금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웬만하면 이 1년선을 깼다가도 다시 금방 회복을 해주는 흐름이 가장 좋은 흐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깼다가 다시 올라타는 흐름. 근데 그런 흐름이 만약에 연출이 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쭉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좀 깨면 안 될 자리인데 29,900원은 깨면 안 될 자리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바라만 보고 있으면 지금 손실폭이 굉장히 일단 커지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그래도 많이 담으신 부분은 아니니까 조금 절반이라도 덜어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절반이라도 덜어내주시고 여기 부분에서 주가가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볼게요. 25,600원에서 자, 여기 현재가 부근에서 절반 덜어내시거나 혹은 25,600원 부근에 주가가 왔을 때 양봉을 뽑으면서 이렇게 서주는지,
이 현상을 좀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양봉을 세워준다라고 하면 조금 더 버텨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25,600원을 아래쪽으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정리 관점으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봤을 때 29,900원을 하향 이탈한다고 하면 그때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1년 또는 2년 그 이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일단은 25,600원이 또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25,600원에서 주가 향방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체크해 보시고요. 이탈할 시에는 정리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손절가 29,000원까지 잘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이 점 꼭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공해 드리는 정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정진학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을 또 관심 있게 보시는지 골드라인 관심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네, 월요일 상한가 특급 배송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고민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을 또 눈여겨보고 계신지 골드라인 관심주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앞서 방송에서 공략해 주셨던 에코앤드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도 또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해서 상승률이 40%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만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지금 QR코드로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화면 가까이에만 가져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이데일리 홈페이지에 입장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홈페이지 상에서는 다시 보기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을 또 공략하실지 자세한 전략도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입장하신 뒤에 전략 들을 수 있는 방법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이름 3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홈페이지 상에서 전문가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도주를 어떻게 잘 잡으시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 과연 어떤 종목들을 주도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저는 항상 시장에서 그날그날 강한 종목들을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고 또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시장의 어떤 주도주란 한 테마를 종목들이 잃었을 때 그 테마 내에서 가장 빠르게 치고 올라가거나 혹은 그 테마의 중심축을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중심축을 잡아주는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그런 종목들을 저는 이제 주도주다라고 표현을 하고 혹은 어떤 개별 재료로 올라갈 때 좋은 수급이나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도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저는 시장의 주도주다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레이딩을 할 때 어쨌든 돈을 버시려고 다들 주식을 하시는 걸 텐데 내 매매 승률을 좀 더 높이시려면 이상한 종목에서 트레이딩을 하실 게 아니라 좀 좋은 종목을 고르셔야 내 매매 승률도 같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점을 좀 항상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의 주도주를 이제 방송에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느냐? 최근에 좀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에코앤드림이란 종목이죠. 6월 5일에 제가 방송에서 종가 때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이고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기법 중에 이제 골드라인이라고 부르는 이 기법이랑 같이 생각을 해봤었을 때 뭔가 이 종목이 상승하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졌었고
그래서 이제 6월 5일에 추천을 조금 공략을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다른 2차 전지주들은 좀 가만히 있는 반면에 에코인드림은 오늘까지도 또 좋은 상승을, 양봉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약 40% 이상 오늘 기준으로 또 상승을 해줬었고, 다음 예시로 5월 7일에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 AI 관련된 종목이죠. 이제 대장의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이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 골드라인하고 이 주가의 어떤 파동이나 움직임, 그리고 들어오는 수급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었을 때 이 종가 부근에서도 뭔가 얘네들이 좀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상승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한 2, 3일 만에 약 47% 이상 또 고가 기준으로 상승을 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종목이란 이런 강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드라인을 제가 뒤에서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골드라인을 사용을 하시더라도 일단은 이 좋은 종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먼저 저는 필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공부방에서 항상 이제 시간대별로, 그리고 이제 테마가 돌 때 어떤 테마들이 지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무엇이 강한 대장주이고 그리고 주도주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이제 공부방에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 보이시는 QR 찍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그런 종목에 대한 어떤 큰 시야를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드라인은 이제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이제 STX 그린 로지스죠. 이 종목은 제가 5월 30일에도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이때 당시 이 차트를 이제 돌려서 방송을 좀 돌려보시게 되면 어쨌든 이때도 골드라인이랑 어떤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이런 뭐 캔들들,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종가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5월 30일에 공략을 도와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저는 아직까지도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이제 하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계속해서 유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공략을 도와드리고 바로 다음 날에 약 35% 이상 상승을 해줬었고, 그리고 재밌는 부분이 이제 뭐냐면 제가 5월 30일에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이제 다음 날 좀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났었는데, 이때 이날 제가 공략해드린 다음 날 어떤 해상우님 상승에 관한 뉴스가 부각이 되면서 큰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은 그런 뉴스에 대한 부각이 좀 크게 나타나진 않았었고, 그래서 어떤 이 주가의 움직임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이 골드라인을 활용해서 뭔가 타점을 좀 설계를 해본다고 하면 그런 뉴스보다 조금 더 한 발짝 앞서서 이런 종목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또 30% 이상 또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날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제 서원이라는 구리 혹은 전선 관련된 종목 공략 도와드렸었고, 또 하루 만에 약 20% 이상 또 좋은 상승률 보여줬었습니다. 오케이, 예시는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시장의 주도주는 무엇이었느냐. 사실 제가 요새 방송에 나올 때마다 연일 약세의 시장이 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재미없는 종목들이 재미없는 리뷰가 되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그렇지만 또 기다리다 보면 또 좋은 시간이 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 시장의 주도주가 저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GS 글로벌이죠. 금요일에 전략 브리핑에 GS가 참여를 하면서 GS 계열사가 부각을 받으면서 그 계열사 중에 하나인 GS 글로벌이 상한가를 마감해줬고, 뭐 오늘도 거래대금 4천억 이상 동반을 하면서 상한가 한번 상한가까지 보여주고 또 하락하는 계속해서 큰 상승세와 큰 수급 그리고 큰 힘을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 트레이딩을 하자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GS 글로벌 같은 종목의 흐름은 상당히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날 이미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고 이미 단기적으로 5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오늘 시장은 매매하기는 좀 많이 까다로웠다. 그리고 금요일에 이어서 전력주들이 좀 아침부터 또 난리를 쳤었죠. 그래서 금요일에는 재룡산업이 1등이었는데 또 오늘은 또 그리드 위즈가 장 초반부에 다시 1등을 탈환을 하면서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1, 2등주가 한 3번 이상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2등주로 바뀐 시점에서부터는 공략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1등주가 뭐 3% 정도 떨어질 때 2등주 같은 경우는 6% 정도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1등 대장주만 보는 습관을 좀 들여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드 위즈랑 GS 글로벌 이 두 종목 정도만 보고 계셨어도 시장에 잘 참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저 자체를 심리적으로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에 맞춰서 전략을 또 짜고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세 가지 정도를 좀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까라는 그런 혼잣말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신다면 당연히 이제 반대급부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볼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 볼 확률, 손실 볼 확률이 5대 5라고 하면 이 손실 볼 확률을 이 4로 낮췄을 때 그러면 총 10이라는 수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을 볼 확률은 자연스럽게 6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 수익을 보겠다는 어떤 욕심에 집중을 하기보다 손실을 줄이자는 그런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고 또 매매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좀 수익률은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부분을 공유 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매수한 종목이 이제 5% 정도 평단가, 마이너스 5% 정도 평가손익이 찍히면 일단은 기계적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기계적으로 손절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기법 중에 하나인 골드라인 기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단타에서 쓰는 기법이고요. 그리고 강력한 상승에 초입해서 같이 진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기법을 쓰시려면 이제 기준봉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봉은 우리가 일봉상 고가 등락률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양봉이 출현을 했을 때 제 기준에서 기준봉이다 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봉 출현 이후 5일 동안은 좀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종목을, 그리고 언제까지 관찰하냐면 주가가 이제 골드라인을 3분봉상 위쪽으로 돌파했을 때 이제 매수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이런 기준봉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아무 종목이나 우리가 매수를 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나름 골드라인에도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N자로 돌아 나가는 주가가 이런 N자를 그리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자라고 하면 어떤 흐름이 N자냐? 앞에서 상승을 뽑아주고 고점을 보시면 이제 두세 번 정도 낮추죠. 두세 번 낮추고 여기서 다시 돌아 나갈 때 이때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앞에서처럼 보이는 이 N자의 흐름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앞에 상승을 하고 고점을 낮추지 못하고 밑으로 확 빠진 후에 다시 올라왔죠. 이런 흐름에서만 좀 매수를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두세 번 낮추는 N자를 좀 찾아보자. 그래서 예시를 같이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종목으로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일봉상 제가 기준봉을 먼저 찾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고가 등락률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양봉이 이날 출현을 해줬었고 제가 5일 동안은 관찰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봉 다음날이 1일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일차, 이제 3일차 저희의 매매 시그널은 이날 4일차 때 포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포착이 되게 되면 3분봉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주가를 한번 열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고점을 높여주고 이 고점을 두세 번 정도 낮춰주는 이런 흐름이 연출되고 주가가 골드라인 아래쪽으로 빠졌다가 다시 재돌파를 했을 때 이때 이제 매수하시면 되는 전략입니다. 다시 N자를 그리고 골드라인을 3분봉상 이제 상향 돌파를 했을 때 같이 매수해 볼 만하다라고 이제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를 하시게 되면 하루 만에 약 20%가 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또 기준봉이 또 나오게 되고 이 예시는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골드라인 활용해서 매수를 했다면 앞에서 상승하고 내려와서 골드라인 밑에서 놀다가 다시 재돌파를 하고 또 다시 밑으로 빠져서 재돌파를 하고 또 밑으로 빠져서 재돌파를 하고 다시 이제 재돌파를 할 때마다 공략을 한 4번 정도 이제 해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총 4번의 공략을 통해서 약 79%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강한 주도주이고 강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그런 수익률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예시로는 폴라리스 오피스는 앞에서 했으니까 조금 넘어가도록 해보고요. LS 에코 에너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기준봉을 먼저 찾으면 이날 기준봉이 나왔고 우리의 매매 신호는 이제 2일차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분봉상 앞에서 주가가 N자를 그리고 골드라인 아래쪽으로 빠졌다가 다시 재돌파했을 때 이때 매수하셨다면
하루 만에 약 15% 이상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골드라인 관심주 2가지 정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아이큐어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원료를 제조하는 원래 회사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와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자회사가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을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조금 주가가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오늘 고가 등락률 13% 이상 상한가 미만이 기준봉이 출현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3분봉 상으로 들어가서 앞에서 주가가 N자를 잘 그리고 고점을 지금 2-3번 정도 낮추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골드라인을 위로 재돌파를 해줄 때 같이 따라가서 충분히 매매를 해볼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아나페스라는 종목인데, 비메모리 팹리스 반도체 팹리스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글에 뭔가 제품을 납입했던 그런 이력도 있고, 또 섹터적으로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봉상 기준봉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오늘 기준봉이 출현을 해주었죠. 그래서 기준봉 출현 후에 5일 동안은 좀 관찰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분봉상 어떤 N자를 그려나가고 있냐, 앞에서 상승을 해주고 여기서 고점을 좀 낮춰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골드라인 아래쪽으로 주가가 빠져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재돌파를 해준다면 충분히 따라가서 매수해볼 만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아이큐어랑 아나페스 두 종목 관련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흐름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많은 기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활용하고 있는 이 골드라인에 대한 부분은 이 뒷배경을 조금 어둡게 해 놓으신다면, 그리고 노란색으로 설정을 하신다면 조금 눈에 띄게 보여지는 그런 가시화가 잘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만의 기준이 없으시거나 혹은 내가 뇌동매매를 평소에 좀 자주 하는 편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나만의 하나의 기준선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골드라인 위쪽에 있을 때만 매매를 하고, 이 아래쪽에 있을 때는 잘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이게 선으로 설정을 해두면 좀 뇌동매매를 현저하게 잘 줄일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기준이 없으시거나 당일 매매 혹은 단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받아가셔서 뭔가 나만의 기준선으로도 좀 충분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손실을 안 보는 게 최우선이니까 골드라인 위에서만 좀 어떤 시그널이 발생을 했을 때 좀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데이 트레이딩이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런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자신만의 어떤 수익 모델이 없거나 또 자신만의 수익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 수익 모델에 기반한 원칙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있어도 또 잘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만의 수익 모델은 반드시 단기 매매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갖춰야 될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수익 모델이 없거나 혹은 원칙이 없으신 분들 다시 한번 좀 자신만의 기준을 잘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매를 할 때 항상 종목 선정과 이 첫 번째 기준을 바탕으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강조를 드렸다시피 종목 선정은 무조건 내 승률의 70% 이상을 좌우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에서 대장주나 주도주를 판별해내는 능력은 갖추셔야 되고, 그 부분 제가 이제 공개방이나 공부방에서 따로 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편협하다, 시야가 아직은 편협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랑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선정할 때 이 주식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첫 번째 기준으로 저는 종목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를 스스로 질문해 보셨을 때 대답을 못 하신다면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답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까지 저희가 배워봤고요. 우리 전문가님과는 바로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저녁 7시에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